빠졌습니다. 오늘 오전 중 코스피가 1,800선이 붕괴가 되더니 장 막판에는 5개월여 만에 최저수준인 1,780선까지 붕괴가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현보다도 더 많이 빠지면서 오늘 4%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유럽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비이성적인 수준으로 급락을 하고 있지만 매매에는 신중할 것을 고려하라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셨던 분들이 계셨을 반면에 또 오늘 같은 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분명 계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종목이 안전한 것인지 오늘도 센트투자플러스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점검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릴 거고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화 02-3153-2613번으로 문의하실 수가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또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현대증권의 CJ입니다. 낮아지는 리스크, 높아지는 실적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CJ의 자회사들의 실적을 살펴볼 때 1분기 실적은 매출은 이제 현대증권의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은 이제 좀 부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1분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24%, 34% 성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CJ E&M이 영업 적자를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계열사들의 고른 실적 성장이 CJ의 높은 이익 성장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커버리지 지주회사 중에서 가장 높은 1분기 이익 성장을 이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룹 보유 현금의 증가와 삼성생명의 주가 상승으로 충분한 현금 조달 능력을 지니게 되었고 대한통운 인수에 따른 재무적 위험이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통운 인수 효과의 단기적인 시너지가 CJ GLS에서 발생하고 있어 CJ가 93% 보유 중인 CJ GLS의 지분 가치는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최근 1년 동안 CJ의 외국인 지분율은 12%에서 24%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지주회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국인 지분 증가율이며 코스피 100기업 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지분 투자 증가율이 최상위권입니다. 이런 요인들을 볼 때 CJ 이제 목표 주가 11만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동부증권에서 발간한 GS 건설입니다. 이제 5월 17일 사우디 리야드 PP12 복합 화력 발전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2088메가와트 규모로 총 계약 금액 1조 4,540억 원 중 지분 50을 정응한 7,270억 원이 GS 건설의 수주 금액입니다. 총 36개월을 공개 LSTK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초 예상 수주 금액은 8에서 9억 달러 정도를 하회했지만 섬수군 10% 조건의 원자재 가격에 따른 예비비까지 반영될 예정이어서 계약 조건은 양호해 보입니다. GS건설은 아랍에미리트의 강점을 보유하여 사우디에 대한 계약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발전에 대한 레코드도 부족했었습니다. GS건설이 수행한 복합화력 프로젝트는 당진 CCPP, 그리고 아르메니아 YCCPP, 그리고 바르카와 소아르의 IPP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는 사우디와 발전 두 가지 요인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대라고 판단됩니다. 근본 수주를 통해서 GS건설의 불확실성을 탈피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수주 지연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 관련 뉴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의 카본 블랙 딜레이드 코커의 프론트러너가 삼성 엔지니어로 밝혀져 삼성으로 밝혀져 GS건설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습니다. 이런 요인 또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2012년 BPS 기준 PBR 0.9배의 역사적 저점에 근접해 있는데 이는 2006년 이래 지지했던 레벨로 2008년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던 시기와 동일한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는 상당히 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11만 원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한국콜마입니다. 수익성 개선 그리고 중국 모멘텀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4분기 중국에서 15억 원의 매출을 시현할 전망입니다. 2011년 세전 매출은 회사 가이던스와 부합하는 70억 원을 시현할 전망이지만 화장품 특별소비세 등을 반영한 최종 세후 매출은 50억 원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콜마가 초기 중국 진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중국 매스 화장품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콜마의 공장 가동이 안정화되고 있고 중국 내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른 이제 외형 성장으로 2012년에는 손익분기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화장품 매출 강세는 저가 브랜드를 비롯한 화장품 시장의 호황과 제품 믹스 개선에 힘입어서입니다. 2012년에도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고성장세를 구가하던 의약품 OEM 사업은 4월 약가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전방 사업이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이 4.9%로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약품 OEM 사업의 중장기적인 전망이 고성장이면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약가 인하 시 중소형 대형 업체 모두 원가 절감을 위해 비주력 제품의 외주 생산 비중을 확대할 것이므로 생산 능력, 기술력, 경쟁을 갖춘 한국콜마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보입니다. 지난 2년간 주가 부진 요인이었던 중국 사업의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가 이제 진입이 됐고요. 그리고 국내 사업의 수익성 턴어라운드가 2012년 과시화되는 호재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목표 주가는 13,000원을 제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CJ GS건설 한국콜마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센플러스의 윤용식 전문위원, 이상로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시청자님 연결이 됐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어디서 전화 주세요? 여기 서울 관악구요. 서울이세요? 예, 예. 주식 매매하시죠? 예, 예.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예, 예. 예, 오늘 장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셨나요? 예, 중간중간 지켜봤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어제 샀는데, 제가 오늘 손절가를 못 지켜가지고, 예. 너무 걱정해갖고, 그래서 전화하셨어요? 예, 예. 오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은 해야죠. 예, 어제 종목을 사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예. 매수하셨습니까? 예, BTC 정보요. BTC 정보요? 예, 예. 어제 얼마에 몇 %나 사셨어요? 1245원에 20%요. 1245원에 20% 정도 사셨고요. 오늘 한 8% 가까이 빠졌는데 예, 예. 이 종목은 투자 환기 종목이군요. 주의 환기 예. 종목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셨습니까? 실적이 괜찮아진다고 해가지고, 예. 샀고 또 인터넷 방송에서 이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예. 그냥 단기로 보고 들어갔는데 예. 오늘 보니까 5일서 20서 쑥 빠져버렸네요. 예. 오늘 뭐 장중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도 아마 오늘 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좀 얘기하기가 좀 뭐한 정말 속수무책인 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앞으로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떤 점을 좀 자세히 장이 안 좋아서 알려드릴까요? 그렇지 장만 올라가면은 괜찮을 것도 같은데 예.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 BTC 정보 그러면은 앞으로 뭐 손절가 목표가를 얼마 잡아야 되는 건지 이런 점들을 좀 알려드리면 될까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윤용식 전문위원께 여쭤볼 거예요. 예, 들어보시면서 잘 또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윤용식 전문가님. 네네. 예, 동사는 관리 종목이었다가 벗어났고 이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는 하지만 한일 자체가 뭐 LCD나 LED 모니터 제조 판매 이쪽 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업체가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봐도 아마 기저효과, 옛날에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좋아지는, 아무래도 이제 동사가 실적이 좋아지는 배경으로 가려면 LED 쪽에 절전 조명 이런 부분에 특허를 받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에 매출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 침체라든가 공급 과잉 상태인 디스플레이 업체의 전체 환경을 본다면 실적이 좋아져서 향후에 급등을 한다, 이런 부분은 좀 넌센스가 아니냐 판단하고요. 동사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거꾸로 알고 계신데,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동사는 대안주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대안으로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세력주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오늘은 뭐 세력주건 뭐 이건 가다 다 밑으로 두들겨 패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워낙 그 어마어마한 뭐 낙폭도 그렇고요. 투매라는 게 금요일에 겹치다 보니까는 한마디로 그냥 러쉬가 된 거죠. 엑소더식은 막 탈출하는 식으로 완전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BTC 정보도 역시 뭐 밑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동사의 패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도의 하락이 아니고 만약에 금일 1800을 지켜내는 수준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요. 차트를 보면서 판단해 보면 올라온다고 해봐야 현재 매수 가격이 1245원이신데요. 위쪽으로요. 1250원이나 60원 정도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뚫고 넘어가야 될 산인데요. 그 부분에서 사셨기 때문에 바로 사자마자 하락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현재는 손절폭이 조금 넘었을 겁니다. 7, 8% 빠졌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동사의 패턴이나 거래량에 많이 솟구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본다면, 또 시장 전반이 이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음 주 정도부터는 뭐 QE3 기대감, 그리스의 해법 등등을 기대하면서 서서히 어떤 굉장히 낮아진 이런 코스피가 5월달 들어서 고점 대비 10% 이상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본다면 동사보다는 많이 빠진 좋은 종목들로 옮겨가시는 게 어떻게 판단을 해보고요. 일단 그러기 전에 손절 기준은 1,100원입니다. 1,100원이 깨지면은 미련 없이 집어치우고 다른 거로 바꿔 타셨으면 좋겠고요.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250원만 잡으시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겠나 판단해 봅니다. 예. BTC 정보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아바코인데요. 6,850원에 비중이 한 10% 되십니다. 0810님의 종목인데요. 봐주십시오. 예, 아바코 같은 경우에 일단은 아몰레드 관련주죠. OLED라고 하는데, 예, 일단은 지금 LG 디스플레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관련이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작년 결산까지 한번 실적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 실적 같은 부분은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줄었습니다. 그만큼 매출 자체는 많이 나갔지만 영업이익적인 부분, 마진율 자체가 적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보신다면 1분기에 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실적을 선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 오늘 같은 경우에 강보합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맥점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맥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추세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봉상으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거래량보다는 상승하는 거래량에 약간은 탄력이 붙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거래량 면을 한번 보시면 파란색은 하락하는 거래량이고요. 빨간색은 상승하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나왔었고요. 이 두 부분을 집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여기에 상승하는 거래량이 좀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손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약간 이익권이신데, 그리고 비중도 상당히 좋습니다. 비중이 10%면 지금 시장에서 비중 자체도 적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큰 위험 부담은 안 가지고 계신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21선을 기점으로 해서요, 6,700원 정도가 나오는데 6,600원까지는 하방을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상방으로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시냐면, 목표가는 일단은 위에서는 이제 8,000원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하락 확률보다는요, 상승 확률에 조금 더 베팅을 좀 더 해놓으시자, 그렇게 보고 어느 정도는 좀 홀딩을 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금융주 중에서 KB금융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1년도 넘게 이 종목을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매수가가요, 55,500원이시고요. 비중이 한 40%가 되십니다. 예, 너무 많이
빠진다고 1년도 넘었는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고 하나 칠림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주 자체가 지금 그 가장 그 맥점이 되는 이유가요. 유로존 위기가 그리스가 뭐 퇴출이 되면서 뭐 다 불안감입니다. 그리스가 퇴출이 되면 프랑스가 당장 직격탄을 맞을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남해 스페인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줄줄이 도미노로 쓰러지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뭐 어떤 패닉 상태로 가게 된다, 이런 부분까지 불안감을 확대시키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보다는 자세히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작년과는 틀립니다. 많이 대책이 돼 있고요. 실제로 그리스가 유로존 쪽에서 탈퇴를 하더라도 방호벽을 쌓겠죠, 현재. 그리고 돈들도 많이 준비돼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뒤집어 말하면 유동성 장세로 가기 위한 하락 정도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규정을 짓고 금융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KB금융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 위기 자체가 금융주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경제 위기가 확산이 되는 듯 보이는 게 JP모건이 또 손실을 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금융주들이 실적이 좋고, 흔히 말해서 여기서 그리스 문제가 조금 뭐 갈무리가 되고요. 지금 시장이 원하는 대로 자, 성장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미국도 좀 더 밀리면 QE3 할 거다라고 FOMC 회의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6월 달에 반응이 된다면 어쩌면 5월 말까지가 금융주의 최저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동안 빠졌느냐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부터 1년 전까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1차 양적 완화 정책이 있었고요. 양적 완화 정책이 끝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이제 긴축이라든가 출구 전략이라든가 성장 쪽이 아닌 쪽을 자꾸 엿봤어요. 그러다가 끝내는 안 되겠으니까 지금 와서는 선거의 결과도 그렇고 다시 성장 쪽으로 가닥을 바꾸는 그런 시점이 6월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KB금융을 팔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물론 오래 걸리셨고 그 이유는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셨고요, 아무런 조치 없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량한 KB금융이 현재 지점에서 더 크게 빠진다거나 하는 부분은 일종의 올라가기 위한 몸부림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마이너스가 많이 나온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손절하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지나서 6월 초까지 보면 금융주들을 위주로 해서 반등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전체 시장이 돌아설 수 있지 않겠네, 그렇게 보고요. 질문 자체는 성진 지오텍으로 교체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성진 지오텍은 포스코 계열의 플랜트 업체이긴 합니다만, 똑같이 현재 부채 비율도 높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기가 상황이 좋아지면 플랜트 산업도 좋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KB금융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결론 내고 싶습니다. 예, 많이 힘드시겠지만 유지해도 된다 하셨으니까요, 좀 희망을 가지십시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을 또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가 연결이 됐다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십니까? 여기 서울 도봉구인데요. 예, 오늘 서울에서 전화 많이 오네요. 그러게요. 예, 장이 많이 빠지니까 많이 걱정되시나 봐요. 종목 상담 요청이 오늘 좀 많은 편인데요. 네. 예, 투자자님은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십니까? 제가 엔텍비전을 1월 달쯤 샀어요. NCC요. 1월 달에 그 1240원에 예, 30%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을 네. 사셨다고요? 엔텍비전을 엠텍비전이요? 예. 30%요. 1240원. 1240원에 30%요? 네. 언제 매수가 되신 거라고요? 1월에요. 1월 달에요? 1월 달에 했는데 예. 그게 제가 사고 2,000원 넘게 올라갔었어요. 그랬네요. 그랬는데 제가 사정상 예. 이걸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얘를 볼 때 이제 그 증권을 볼 때 거기 다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서 예. 그 매수 시점이 손절할 시점이 지나버렸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손절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쯤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예. 단가를 좀 낮춰서 빠져나오면 어떨까.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시청자님은 자주 이렇게 주식시장 종목들 차트를 들여다볼 시간이 안 되시나 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잘 들여다보는데 그때 파실 기회를 놓치셨고요.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 한동안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렇게 종목은 잠깐 네. 동안이지만 엠텍비전을 좀
찾아봤더니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 종목은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아, 그때 제가 살 때는, 예, 제가 살 때는 외국인들이, 예, 많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때.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직접 보시고요. 네. 그랬었는데, 그때 시점에서 사기는 잘 산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제가 관리를 못한 거죠. 예, 제가 엠텍비전 지금 이렇게 좀 정보를 찾아보니까요. 네. 시가총액이 160억 정도로 굉장히 작은 회사고 네. 외국인들의 비중이 한 1%밖에 안 되는 종목이에요. 당시에 네.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중이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비중이 이 종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네. 전문가의 의견을 여쭤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어쨌거나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지금 가격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건지 네, 추가 여쭤봐 매수를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추가 매수 단가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들었으니까요. 바로 분석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엠텍 비전인데요. 엠텍 비전 일단은 뭐 정치 테마주죠. 정치 테마주로 이제 박근혜 테마주라고 그때 해서 한창 2월 달에 좀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종목별 투자자들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외국인이 비중이 좀 있죠. 외국인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외국인이 아닐 수도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좀 신임이 조금 덜 가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외국인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려고 하면 최소적으로 한 10% 이상은 돼야지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투자 환기 종목이 있거든요. 투자 환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먼저 금융감독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위험한 종목 맞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적인 부분 한번 보시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꾸준히 수익을 내시려고 하면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같은 부분도 지금 2009년부터 지금 2011년까지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요. 지금은 영업이익 부분도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커지고 있고요. 매출 같은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회사 자체가 지금 역성장을 한단 말이죠. 회사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들어가실 때도 어느 정도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플러스로 돌아서거나 플러스가 되고 있는 회사를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빨강색으로 플러스가 되고 있는 거는 그만큼 더욱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식 투자를 하셔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건데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도리어 돈을 다시 시장에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한번 꼭 참고로 하셔서요.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고 그냥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부채 비율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채 비율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꼭 참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차트를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차라리 비중 자체가 조금은 큰데요. 약간 그냥 봉사단체 그런 기부를 좀 했다고 편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뭐 테마주가 또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반등을 할 때는 비중을 좀 더 축소를 시키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매수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잘 메모를 해두시고요.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 톱텍 보겠습니다. 톱텍을 12,900원에 100%를 사셨다고 하는데요. 고가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를 알고 싶으시다고요. 988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비숍님 오늘 사셨을까요? 그렇겠죠. 오늘 예. 뭐 장중에 어떻게 보면 승부사시고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행위를 좀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뭐 알아서 손절 잘 하시겠죠. 뭐 그 손절 라인은 12,4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2,900원에 사셨으니까 12,400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 차트 잠깐 보시면요. 주봉상 나름대로
반등이 가능한 이전에 반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을 보시고 뭐 기술적 분석이란 말의 의미가 과거의 모양을 보고 미래를 추측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거기서 반등했으니까 이번에도 하지 않겠느냐. 그럴 만큼의 회사가 좋으냐. 좋습니다. 실적 좋고 뭐 좋고 부채 비율도 110%에서 40%대로 뚝 떨궜고요. 뭐 돈 벌어서 갚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좋고요. 성장성도 좋고 2차 전지 셀이라든가 태양 전지라든가 또 원래 하는 일이 디스플레이의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각광받고 있습니다. 회사 내용이 좋긴 한데 시장이 안 좋죠. 그런 부분만 이제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일봉상 뭐 들어가셔서 승부를 거셨는데 목표 가격은 16,000원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6,000원을 더 갈지도 모르지만은 더 가려면 거기 갔다가 흔들고 가고 이렇게 아마 흐름이 나타날 건데 100% 비중 가지고 16,000원 맞고 좀 흔들리고 하는 거 괴롭거든요. 참기.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16,000원 부근 가면 팔을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가져가시고 12,400원 손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 모두 투어 보겠습니다. 모두 투어를 18,800원에 50%를 사셨는데요. 무상증자 얘기가 있었죠. 15일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로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무상증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917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이상로 전문위원께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은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 무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그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일단 무상증자가 0.5주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면 주식을 만약에 1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100주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중에 50주를 추가로 더 준다는 얘기예요. 왜 추가로 더 주느냐 이런 방법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일단은 유동성 자체를 유통 주식 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기업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자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흔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죠. 그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돈을 받고 난 다음에 공모를 하는 방식과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법 말고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공짜로 주식을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동성 자체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하겠다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좀 빠지는 추세인데 그렇더라도 이익권이죠. 어떻게 보시다 보면 일단은 들고 계신다고 하시면 일단은 이익권이고 일단은 주식수를 보시면 밑에 하루에 거래되는 양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거래되는 양 자체가 3만 주에서 4만 주 이 정도 사이가 대부분 다 일어나고 있고요. 그 전에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30만 주 정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일매일 주식 유통되는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부터 실적이 어느 정도는 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요. 증시의 불확실성이 좀 많이 보이고 그만큼 소비도 위축되어 있다. 불경기라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주는 그만큼 타격을 좀 입어서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이 잘 안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 18,800원에 사셨는데 지금 28,600원이죠. 조금 더 보유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금 근 3일간 어느 정도 낙폭 과대가 좀 컸습니다.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더 들고 계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는 회귀를 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봉상으로 체크 포인트를 한번 찝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보실 때 손절 부분은 한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가격대로 보시면 한 26,000원에서 25,000원 사이를 손절선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대신에 이익은 어느 정도로 보시냐고 생각을 하시면 다시 좀 장기 보유로 생각하실 것 같으면 3만 원대까지는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3만 원대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갭이 있죠. 한 번에 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갭을 통과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35,000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들고 계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투어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풍산이요. 풍산이요? 네. 예, 풍산을 얼마에 몇 %나 사셨어요? 7,820원에 들어가서요. 20% 지금 보유 중이요. 7,820원에 풍산을 매수를 하셨어요? 네. 지금 23,500원이 오늘 종가던데 네. 7,800원에 사셨으면 몇 년 전에 사신 거죠? 풍산 맞나요? 풍산.
네, 풍산이요. 예, 풍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예. 예. 종목명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풍산이요. 풍산. 네. 아닌가요? 풍산. 네, 예, 맞아요. 풍산 오늘 종가가 23,500원 나왔는데 알고 계신가요? 확인을 못 해봐서. 예. 지금 네. 7,000원대 사셨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쯤 매수를 하셨습니까? 꽤 된 것 같아요. 몇 년 이번에- 되셨어요?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주가 차트를 자주 확인을 못 하시나요? 네. 그러세요? 네. 예. 이 종목이요, 지금 현재, 네. 3.5배 정도 수익이 난 상태세요. 그렇구나. 예. 더 많이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었던 자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52,000원대까지도 갔었거든요. 이걸 모르고 계셨다니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그렇네요.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나이가 많이 어리신 것 같거든요. 예. 예, 혹시 실례지만 나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학생이세요? 네. 그러세요? 이 종목 직접 매매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좀 사서 주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산 건 맞는데 예. 사고서 좀 가만히 내비뒀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예. 우리 시청자님 오늘 이렇게 전화 주신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사놓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가만 냅두다가 예.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예. 좀 있으면 확인을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갖고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매각을 하는 게 나을지 예. 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시청자님, 네. 다음에 종목 사실 때는요. 네. 꼭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요. 네. 저희도 좀 오래 묵혀놔야겠습니다. 네.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작년도 말쯤에만 주가를 한번 확인하셨어도 정말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네. 예, 어쨌거나 지금 이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볼게요. 지금 자리에서 더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수익 실현을 해도 되는 건지. 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센투자 플러스 방송 많이 보시고요. 네. 예, 또 좋은 종목 잘 골라서 수익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많이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비숍님. 네. 예. 뭐 진정한 한국의 워렌 버핏 되시겠습니다. 뭐 어차피 워렌 버핏식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마음 편하게. 근데 지금 와서 이거 뭐 52,000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하면 10배 수익을 내볼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는데 다시 또 23,000원까지 빠졌겠는데 지금 와서 관심을 가지실 이유가 뭐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리스 위기, 유럽 위기, 뭐 작년에도 있었고요. 계속 있었던 거고요. 워렌 버핏식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농작물은 쑥쑥 자란다. 예, 그렇다고 해서 씨 안 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사의 펀더멘탈 쪽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말경이나 내년 초까지 보시고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5,000원, 23,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동사는 잠깐 차트 보면서 얘기하면요. 풍산하면 우리가 상품 가격에 따라 연동되는 주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품 가격에는 국제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 전체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결국엔 돈을 풀어서 위기를 넘겠다. 그러니까 성장 위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법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풀면은 곧바로 따라오라는 게 상품 가격이 되겠습니다. 유가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풍산은 당연히 수익이 쑥쑥쑥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있다가 이 시장에 해법을 만든다고 유동성을 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풍산이 제2의 상승기를 맞이할 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금 전에 전화 주신 시청자님 같은 케이스라면 여기서 관심 두지 마십시오. 예, 여지껏 했던 대로 관심 끊으시고요. 한 올해 연말이나 내년 뭐 상반기나 이때쯤 가서 목표 가액은 7만 원쯤 보십시오. 7,000원대 사셨으니까 10배 정도면 아마 두둑히 학생이시니까 뭐 시집갈 자금 정도 만드실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화 참 잘 주신 것 같습니다. 풍산 받으려고요. 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바로바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볼 종목은 한미 반도체인데요. 373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5,800원에 40% 가지고 계시고 목표가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5,800원 자리가 참 얼마 전에
어제 정도에 사셨을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제 샀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제 샀어야 되는 자리인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어제 샀었으면 어제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봉 자체가 보시면 봉이 음봉이 떴습니다. 그러면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음봉이 뜨고 오늘 지금 여기 자리가 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음봉이 나왔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살짝 끊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셨을 거고요. 근데 못 끊었으니까 이제 연락을 하셨겠죠.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서 보면 다음에 지지선이 어딘지를 한번 더 알아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은 1분기도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결산 같은 경우에도 좀 안 좋게 나왔었죠. 근데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반도체 후공정 시스템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문제도 있고요. 실적이 꾸준히 조금씩 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지 구간이 어딘가, 강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딘가를 한번 살펴봤을 때 지지 구간을 한번 주봉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부분이죠. 지금 4,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그 전에 맨 처음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던 곳이죠. 그래서 4,000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이번 주 자체에서 지금 음봉 자체가 크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고, 약간은 미리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방 자체가 열려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상방보다는 하방이 많이 보이는 자리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매매를 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미끄러져 가는 모습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일단은 주봉상이나 일봉상이나 우상향 패턴을 조금 더 노리시자. 그게 개미들한테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요. 가장 쉽게는 21선은 생명선, 그리고 60일선은 생명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두 개는 꼭 지켜주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2246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온세텔레콤입니다. 매수가 비중이 없으신 걸 보면 종목을 사려고 고민을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윤영수 전문위원님. 네, 그 종목이라는 게 움직이는 건요. 실적도 그렇지만 또 성장성도 그렇고 회사의 값어치 대비 저평가돼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멘텀이 되는데요. 동사는 세 개 다 없고요. 단순하게 뉴스 이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좀 했다가 급락을 한 상황임을 먼저 인지하십시오. 차트를 보겠습니다. 온세텔레콤 하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통신업계에서 곧 망할 것처럼 하다가도 살아남고 이렇게 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선 MVNO요. 그러니까 그 통신망을 임대해가지고 저가로 이렇게 하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별로 그 어떤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통신 정책적으로 자꾸만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고요. 뭐 SK 텔링크 같은 그런 부분도 역시 MVNO를 허용을 한다는 등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정책적으로 MVNO 산업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덤비고 있는데 그게 쉽게 되지를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걸고 있는 어떤 사업 기반이 MVNO의 확장, 뭐 스노우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북극에 여행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 결과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쭉 빠진 형태다. 따라서 매수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트상 현재 일단 질문 자체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건지 아니면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려고 하신다면 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가지고 계시다면 되돌림 반등을 이용해서 좀 파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패턴은 700원대가 굉장히 두꺼운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하방의 어떤 지지선이나 바닥권은요.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패턴의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부분은 매수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고 사업 환경이나 이 부분도 별로 어렵기 때문에 장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1,000원 미만의 저가주를 건드리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동사는 올라가는 게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S-오일 보겠습니다. S-오일을 94,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40%로 적지 않으십니다. 자 정유주 앞으로 괜찮을까요? 기간과 목표가 좀 알려주십시오. 2031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봐주십시오.
네,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정유주나 화학주나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 의견 자체가 참 분분합니다. 분분하고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SO일 같은 경우에 흐름 자체가 다른 정유주들보다는 좀 더 낫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이스를 상당히 뭐 어느 정도 좀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한번 보시면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잡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손절 가격과 다음에 언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는 조금 더 주식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기다리시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는 흐름 자체를 지금은 SO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첫 번째 바닥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9만 원이 깨지면 다시 또 첫 번째 바닥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선 자체를 9만 원 정도로 한번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9만 원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한번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또 중요한 맥점은 또 어디냐 봤을 때는 위에 21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21선 자체를 여기에 97,000원에서 98,000원 부분을 한 번 더 때릴 확률이 높습니다. 우상향 할 확률이 좀 높게 보이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대시를 할 때, 도전을 할 때 도전에 실패를 하는지 성공을 하는지 보시고,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차라리 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한 번 더 20에서 올라타고 난 다음에 사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그게 20에서는 올라타느냐 안 올라타느냐가 약간의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되지 않겠나 보실 수 있겠고요. 대신 손절선은 9만 원 정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적인 상황으로는 지금 유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마진 자체가 조금 더 적게 되죠.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윤용식 위원님께 문의 들어와 있는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달 들어서 계속해서 제대로 된 반등 한번 못 주고 있죠. 116만 6천 원이 오늘장 종가입니다. 삼성전자를 85만 원에 매수하신 분이 계십니다. 올인하셨다고 하니까 100% 사신 건데요. 시장이 언제쯤이 바닥일지도 궁금하시다고요. 진단해달라고 하십니다. 윤용식 위원님. 예, 오늘은 이렇게 좀 부러운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많으시네요. 예. 매수 가격도 너무 좋으시고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유 아주 만만하게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이 11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21이평선이 117만 원인데요. 그것도 깼습니다. 근데 그건 뭐 의미가 별로 없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미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하고는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기관이나 큰 돈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빠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하락을 보이고 있고, 아마 조금 이제 빠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는 공포감이 드시는 것 같아요. 시장이 계속 밀리면 어떡하나 하는 내용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엔 이 시장은 밀리면 QE3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다음 주 정도가 시장의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도는 많으나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의 120일선 기준을 해가지고 매수를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85만 원이라는 가격은 뭐 완전히 철옹성이거든요. 목표 가격만 전해드리면요. 혹자는 200만 원 목표를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사업 어떤 환경이라는 부분을 보면 200도 갈 수 있고 300도 갈 수 있고 그건 맞는데요. 그거는 너무 먼 얘기가 아니나 싶고요. 현재 애플과의 비교 우위로 점검을 해본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70만 원이 우리 선생님이 파시기 딱 알맞은 가격이다 보고요. 적어도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는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2분기 실적 나올 때쯤이면 다시금 140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한 4, 5개월만 더 기다리셨다가요. 연말쯤에 170쯤에 컷을 하신다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럽습니다. 예, 삼성전자 봤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하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손오공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좀 볼게요. 손오공 매수가가 5,500원이시고요. 10%이십니다. 330 하나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이상로 위원님. 네, 일단은 제가 손오공만 한 5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손오공만 요즘들은 한 5번을. 손오공 좀 닮으셨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저펄기를 좀 닮았죠. 예, 일단 손오공을 한번 보시면, 예. 손오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오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지금 비중이 10%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고위험 투자를 좀 하셨다. 그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수익성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고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지금 검색어 1위가 디아블로 3죠. 그만큼 여기에서 손오공 자체가 패키지를 디아블로에 대한 패키지를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기관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원래는 기관이 들어오면 올라가야 되죠. 하지만 오르지 못하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더 홀딩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어느 정도 지지선을 그어놨는데요. 그래서 한 4,5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주봉상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더라도 4,000 지금의 오늘 하한가를 맞고 난 다음에 이 위치가 털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한가를 맞기 전에 모르겠는데 하한가를 일단 맞았으니까 좀 더 기다리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2달 동안 컴퓨터를 켜지 마십시오. 2달 동안 컴퓨터 켜지 마시고 대신 스톱 로스를 걸어 놓으셔서 밑으로 어디로까지 내려가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이죠. 4,500원에 손절을 생각하시고요. 대신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냐 하면 이때 8,300원까지 올라왔던 상황이 스타크래프트 2를 발표했을 당시의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디아블로 3가 나왔는데 7,000원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8,300원까지도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4929님께서 한솔 인티큐브를 문의하셨는데요. 1,84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윤용식 의원님. 중견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고요. 잘 사셨습니다. 부채비율도 떨어지고 되게 좋은데 타이밍 비중이 잘못됐습니다. 그것만 좀 보십시오.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900원이 뚫어야 되는 두꺼운 저항선 맞습니다. 그런데 1,840원에 산 거 좋은데요. 30%를 찔러 놓으면은 이게 흔들리고 올라갈 수 있는데 흔들리면 범위는 1,600원 정도까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 30%는 잡고선 물렸다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사는 여러 가지로 향후에 올라가서 2,500원까지 가는 건 거의 확실시되는 종목인데 그런 부분만 조금 트라이를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살짝 줄였다가요. 1,600원대 좀 다시 사는 부분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잘 요리만 해준다면 동사는 1,900원만 뚫면 1차적으로 2,500원이고 넓게 보면은 2,700~800원까지도 가능할 만한 상당히 눈에 띄는 좋은 종목이죠. 어려울 때 띄는 종목이 좋은 종목인데요. 동사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이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많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서 좀 재밌게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윤용식 전문위원 또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내일이에요. 9일에 개최가 되는데요. 상위 1%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투자플러스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